한국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직업방송. 네, 오늘도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불경기에도 잘 되는 집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집이 뭐냐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춘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액 대비 품질이 뛰어난 음식을 준다든가 품질이 뛰어난 옷을 준다든가. 제가 어저께 대치동을 갔는데 네. 호떡 파는 집인데 인사동 옥수수 호떡 줄 쫙 서 있어요. 1,000원. 근데 가격이 싸고 먹어보니까 견과류도 들어있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이 한 20m 정도 서 있는데 옆집은 분식 가게인데 테이블에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투자 비용 대비해서 이 조그만 가게에서 파는 거 다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네. 그 분식집은 안 그래도 가게세가 한 400, 500 정도 될 만한 가게인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종업원들만 두세 명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인 소비는 불경기에도 간다. 그럼 나는 어떤 걸 택해야 되냐? 금액 대비 정말로 만족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택하면 불경기에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1,000원에 견과류까지 들어있는 호떡이면 저도 사 맛있죠?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필요한 전략들 이렇게 오프닝을 먼저 전해주셨고요.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말을 잠시 준비한 게 또 원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두 분이 네. 참 텔레파시가 잘 통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난립을 맞아요.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어떤 고가와 저가가 같이 양존하는 건데 일부 브랜드는 근 몇 개월 사이에 몇백 개가 늘었다고 그 한번 그 자료를 봤어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창업자들이 보면은 불황일수록 그 싼 게 잘 팔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렴한 상품이나 메뉴를 아이템으로 고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 싸게 파는 매장들이 바로 손님이 많은 경우들도 많은데요. TV에서 나오는 대박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경쟁점보다는 5%에서 10% 정도의 식재료비가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신선한 재료하고 양을 많이 주다 보니까 당연히 맛도 있겠죠. 근데 실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초기 창업자가 말 그대로 높은 어떤 그 저렴한 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상 그런 점에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같이 또 명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자세히 다뤄볼 업종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아이템 중에 보면 1인 가구 독신자들이 굉장히 느는데 그 독신자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독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가 되는 독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업종이 잘 되는 이유가 그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집은 안 사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맞춤 가구예요. DIY 가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사 가도 재조립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가구 옆에 작은 틈새를 활용해서 활용도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그냥 일반 완성된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반 가격?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또 만들면 보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의 가구를 몇 개를 해봤는데 굉장히 그래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업종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나 이제 공방 개념으로 좀 접근할 때는 주부들도 조그만 솜씨만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부 창업 아이템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DIY 가구, 이제 1인 가구, 소형 가구 그 위주의 전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1인 맞춤 가구 전문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볼 텐데요. 그럼 우선 현재 그런 모습은 어떤지 특징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싱글족의 특징이 예전에는 어떤 다르게 요즘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요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사실 가구에 있어서도 좁은 주거 공간에 맞춰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 기구를 선호를 하는데요.
그에 아울러서 독특한 디자인과 심지어는 이 과감한 컬러까지도 소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구매가 좀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지만 간단한 디자인이면서도 접이식 의자나 책상 같은 제품들이 다용도인 점도 일반 제품과 구별이 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가구 업계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납장 위주로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침실, 거실, 사무 공간들을 일관성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 개념에 접근하는 어떤 시리즈 형식으로 요즘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 브랜드 구체적으로만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네. 사실 신그족들이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 꾸미는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특히 학생들이나 신혼주부 또는 독신자들이 그 고객들로부터 집 구미에 관련된 어떤 폭발된 인기를 끌으면서 국내 가구 시장도 실용화된 어떤 그런 가구 위주로 해서 재편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아울러서 그 여파로 인해서 혼자서 가구를 조립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새로운 어떤 DIY 시대가 열린 것도 현재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중에 이케아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많이 내려놨고 그렇죠. 어떤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가구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도나 어떤 그런 눈높이도 굉장히 높여준 건 아닌가 싶어서 이런 환경 하에서 개인이 어떤 소자본으로 DIY 가구를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네. 젊은 층들이 저렇게 심플한 가구, 모던한 가구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네, 이제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거를 직접 재단에다가 내가 내 공간에 맞춰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출장 갔을 때 도쿄 핸즈 그래가지고 매장 내에 전부 재단된 알아요. 거를 해서 핸드메이드로 다 만들 수 있게 거기에서 딱딱딱 도면을 줘요. 네. 재료를 사요. 그러면 이제 공구 시장도 커지더라고요. 공구를 네. 그 기본 공구는 사야지 되는 건데 약간 조립 기능만 있으면 집에 와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우리 쪽으로도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DIY 가구 팔 때는 도면 재단된 거 하고 재료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전시가 딱 돼 있으면서 소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탠드라든가 간단한 의자라든가 뭐 1인용 소파라든가 이런 걸 같이 놓고 전시해서 팔면은 그거 사면서 내 공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해서 DIY 전문점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방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공방을 같이 겸하는데 물론 공방 운영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기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작자가 주문을 하게 돼서 맞추면은 한 2, 3주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빠르게 해주는 경우는 2, 3일 내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배송까지 해주는 거죠. 네네. 판매도 하고 배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좀 혼선이 올 때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아웃소싱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요새 빌트인 돼 있는 집, 오피스텔 이런 것도 많지만 네네. 그냥 공간만 돼 있는 집들은 내가 가서 가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공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큰 가구점 제가 여기 올 때도 방송국 올 때도 보면 가구점에 침대만 턱 소파 턱 이렇게 저 집이 가게세 엄청 나갈 텐데 저기 유지가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집들이 몇 집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집 옆에 DIY 공방 같은 개념의 그 매장을 샵인샵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동단적으로 이렇게 낸다 그러면은 네. 큰 가구 사러 갔다가 가구 공간 옆에 짜투리 공간을 채울 만한 그런 공간을 이 DIY 가구점에서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두 가지 창업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은 있지만 공방을 운영하려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그쵸. 재료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큰 집 옆에서 할 때는 옆에 살아온 사람이 또 내 가게에서 판매될 수 있는 소품 위주의 판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DIY 가구 하려면은 내가 그 집을 출장 가서 그 공간에 맞는 거를 주문을 받다 보면은 견적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네네. 판매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1인 맞춤 가구, DIY 가구 전문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장 상황도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시장 현황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15.6%인 226만 가구에서 사실 15년이 지난 올해는 26.5%인 506만 가구로 늘어났는데 네. 또 이로부터 20년 뒤인 2015년, 20년 뒤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4.3%로 추정되는 763만 가구로 이제 예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1인 가구가 늘게 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올해만 해도 34%인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혼이나 이혼으로 해서는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들어서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이제 혼자서 사는 것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1인 가구들은 보통 월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는 거주가 원룸이나 소규모의 어떤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이나 다기능 가구 바람이 지금 트렌드로 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 패션 쇼핑 전문몰의 통계에 가면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주거 공간에 적합한 제품들이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소형 테이블 판매량이 작년 대비 27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1인 소파가 전년 대비 243% 정도, 네. 그리고 수납 기능과 함께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납 의자나 수납 테이블 등이 129%가 증가를 했고, 또 아울러서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가구도 전년 대비 275%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네네. 사실 의식주 전반에 요즘은 이제 1인에 대한 제품이 유행처럼 번지고는 요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으면서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만족을 높이는 제품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좋고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건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서 분명히 뭐 위험 요소, 불안 요소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 미리 좀 살펴봐야 될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인이 의욕만 갖고 창업을 해서는 되는 업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업종이 일단은 디자인 감각, 그다음에 색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그 부분이 되는데 모르는 거는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적으로 기술적인 면과 모든 그런 도면에 대한 면, 기능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방 스타일로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공방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만들어 보라, 작은 책상 하나를 만들어 봐라, 아니면은 뭐 책장 하나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걸 모이는데 거기 모였을 때 만들어 보면서 전시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맞춰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습적인 교육 자질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창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는데 1년 내에 망하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요? 바로바로 매출이 안 일어나. 내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맞추는 가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능력 키울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상품화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평생 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이거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하는 거는 내가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좀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수기 성수기가 너무 뚜렷해요. 이사 갈 때, 뭐 계약 때, 뭐 이런 때는 굉장히 이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달 경상비가 많이 발생하는 매장으로 오픈하게 되면은 좀 비수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힘든다. 그러니까 이 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업 비용인데요. 수자님,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매장의 성격상 그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 그리고 가구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가구 제작에 대한 교육을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DIY 가구를 겸하는 매장의 경우는 직접 제작한 제품을 전시해서 고객들의 눈길을 끌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목공 재료를 DIY를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교육실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99m 제곱 이상은 대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협력업체와 얘기가 잘 돼야 되겠고 DIY 가구의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만 만약에 자기가 제작한 그 가구를 파는 경우는 초보자가 창업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창업 비용은 이제 99m 제곱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초도 상품비는 상품 구성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창고라든지 교육실을 빼고 전시 매장의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목공 기계 장비는 제조사별로 다양하고 가격대도 큰 차이가 납니다만은 네. 보통 재단기나 보링기 그리고 집긴기 목등 작업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구성이나 홍보 비용에서 500만 원에서 총 창업 비용이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6,500에서 7,5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의 특성상 뭐 넓은 면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는 창업 비용이 좀 덜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겠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지 이건 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성 가구에 비해서 반값으로 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매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크기가 아까 보통 보면은 99제곱미터면 30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0평이 된다면은 매장의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잘해서 전시 효과는 있으면서도 비용이 많이 안 나가는 고객층이 많은 네.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잘 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서가 붙는 거고 네. 점포용으로 해놨을 때의 소품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만드는 그 공부하는 공방 스타일이 또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소품을 또 팔아야 돼요. 자근자근한 소품들 어떤 한 곳은 도자기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그릇, 멋있는 이제 그릇 도자기 그런 것도 팔고 네. 스탠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면서 팔고 조화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팔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이제 만들어는 공방 스타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마진을 보면은 거의 40% 정도 나와요. 와, 되게 높은 거 근데 아닌가요? 네. 그게 중요한 게 1년을 준비해야 돼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돈 나오는 거 없이 투자만 하고 교육생만 발생시키고 네. 위탁 판매만 해주고 몇 가지 소품 판매한 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1년 버티시면 그다음부터는 한 40% 되는데 제가 아는 집은 한 1년 지났는데 한 1,500 매출이 돼요. 근데 600 이상이 순수익이 나온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홍보가 되니까 어느 집에 출장해서 해달라 그러면 뭐 하나만 이렇게 책꽂이 하나만 하러 갔는데 공간이 보면 여기도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추가 주문을 받아서 하나가 아니고 서너 개 주문 받아와서 네네.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뛰어나면 소개소개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자기는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영업을 잘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취미나 이런 적성에 맞닿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그런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실패 없는 1인 맞춤 가구 전문집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도 좀 나눠주시죠. 사실 요즘 싱글족들은 이제 혼자 살아도 결혼 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20, 30대의 어떤 싱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원장님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일반 뭐 조명이나 소품이나 친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꾸미는 것을 우리가 홈 퍼니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결국 매장 자체도 그런 식으로 라이프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홈 퍼니싱에 대한 스토어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품 구성을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맞추게 설계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싸거나 또 무겁지 않는 것, 그리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파와 침대를 겸한다든지 아니면 의자와 수납 박스를 같이 겸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겸용을 권하고요. 네 번째는 요즘은 옛날같이 무거운 것을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포머형 가구를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그게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조립이 바뀌는 가능한 거요? 것들, 네네. 그리고 별도의 전문가 없이도 본인이 해제와 이동이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테이블도 빼서 2, 4인용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간도 일자, 기역자, 디귿자형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준비를 하는 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원장님께 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도 네. 좀 마저 여쭤볼게요. 그 업종이 한 10년, 15년 전에 이게 업종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붐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들이 증가.
그리고 네네.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요. 우리 조카도 시집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서 굉장히 가면 잘 꾸며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자기 할 거 다 취미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 없죠. 늦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잘 진열돼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네네. 그 공간을 일단 찾을 때 좀 점포세가 좀 저렴하게 들면서도 돋보이는 곳, 공원이 있는 곳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밀집 지형에서 그런 곳, 네네. 오피스텔 밀집 지형에서 이런 걸 찾는다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지금 소비하시는 분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야, 이 금액 주고 이 정도 품질? 그래, 오케이. 이게 괜찮다. 네. 그러면은 하나 살 걸로 2개도 사고 3개도 사고 그런 친구들인데 금액이 비싸고 좋으면은 또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명품이 잘 안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방송 많이 나오죠. 근데 정말 잘 되는 거는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데는 정말 푸짐하고 만족도가 뛰어나요. 아, 나도 저거, 나도 하나 샀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어서 가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또 색감도 또 그렇게 또 광명에 큰 거 생겼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야, 저거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전략. 그다음 그 디자인 광명에 감각. 거기에 참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갈 엄청 때마다 차 사람이 너무 밀리죠. 많아서요. 난리도 네.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모든 아이디어를 짠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유럽을 봐도 그렇고 이 정말 이 공존하는 그 세대가 지금 북신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꾸준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요? 노하우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뒤에 이제 소장님께 여쭤볼 전망 이야기까지 좀 살짝 해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아울러서 사실은 가구 시장도 그 새로운 블루오션이 말 그대로 젊은 싱글족입니다. 이게 일반 가구 업체들은 건설 시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사실 이 1인 가구만큼은 나홀로 시장으로 지금 따로 독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또 트렌드가 소형 제품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산다 그래서 단지 집안에 소홀한 게 아니라 집안 내에서 요리도 해먹고 집안 인테리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개성이 있는 1인 이나 2인 제품을 개발을 해내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된 매출도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 전망이 아주 밝다고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이죠. 1인 맞춤 가구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오늘도 아낌없이 좋은 정보들 탈탈 털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